네, 경찰이 한강 훼손 시신 살해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나이는 38살, 이름은 장대호입니다. 그런데 초동 수사부터 장대호의 자수 과정까지 경찰의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강신업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 변호사님. 네. 조금 전에 1시 40분쯤에 얼굴이 나왔습니다. 장대호의 신원이 이제 언론에도 공개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라는 게 있는 거죠. 거기서 결정을 한 겁니다. 왜 어떤 점이 고려가 됐습니까? 결국은 이제 범죄의 악성을 보는데요. 네네. 지금 이 범죄가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또 유기한 네. 이 공개적으로 유기했다는 것이 또 상당히 뭐랄까 악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숨겨놓은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한강에 것이죠. 버렸다. 네. 네.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증거가 확보되었는가를 보는데요. 사실 하루를 미뤘었거든요. 아마 그것이 이제 증거 확보와 관련돼 있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 CCTV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봐서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의 이익을 봅니다. 결국 재범의 우려라든지 네.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사건을 보면은 그 흉악하고 또 지금 사회에 미치는 악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를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네. 어제 결정에 따라서 결국 오늘 이제 가리지 않았죠. 결국 마스크를 씌운다든지 네. 모자를 씌운다든지 그렇게 안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얼굴이 공개되게 하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지금 우리가 화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보강 수사를 위해서 이동하는 네. 장면인데 호송이 된 건데 기자들이 붙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반성 안 합니까? 그렇죠.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상상 밖의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오늘 이제 고양경찰서로 가기 위해서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지금 유치장에 있었는데 지금 옮기는 그런 이송하는 장면입니다.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물었더니 네. 오히려 얘기하기를 흉악범이 뭐 양아치를 죽인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반성하지 않는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상당히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살인 범죄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렇게 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도 카메라를 들이대고 하면 상당히 그래도 우측대는 모습을 보이고 네. 겉으로라도 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랬는데 지금 저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은 글쎄 말입니다. 객기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유족들이 볼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한강에서 처음에 이제 시신이 발견됐을 때는 다 훼손돼 가지고 네. 몸통만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과연 범인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좀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자수를 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자수를 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글쎄 말입니다. 그건 저는 지금도 조금 그 자수를 한 것이 약간 의심적인 면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8월 12일 날 몸통이 발견이 됐고요. 16일 날 사실은 이제 한쪽 팔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지문을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7일 날 또 이제 머리 부분이 발견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경찰서에서 이 사람을 직접 용의자에 올리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하나의 가능성 있는 용의자로 보고서 그 지금 구로동에 이 사람이 머물렀던 그 모텔을 찾아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압박이 들어가니까 자수를 했다라고도 보고요. 아하.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의 범행 수법이라든가 지금 보이는 행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표정도 혹시 여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겠지만 보통 이제 자수를 하는 이유가 여죄를 감추기 위한 그런 자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사람이 물론 이제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혹시 공범이 있는지 네. 내지는 교사범이라든지 청부 사례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역시 아직은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장대호의 주장을 주장만 있는 경찰이 거죠? 그 진술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장대호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뭐 분노 범죄다. 그러고 지금 뭐 양아치니 뭐 이런 복수 얘기를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복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일반 사람치고는 자신에게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또 뭐 4만을 안 줬느니 내지는 또
자기 말을 안 듣고서 뭐 굳이 그 모텔에 묵었느니 하여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저 사람이 그 직업을 갖고 있었는가 봐요. 이 모텔 내에서 소위 진상 손님 처리를 했다 이렇게 문제가 얘기를 해요. 있는 손님이 왔을 예. 때 처리하는. 그 자기 말로는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힘께나 쓰는 말하자면 그런 식의 어떤 삐뚤어진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이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 자기를 좀 이렇게 제압하고 좀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잠자는 사이에 가서 그걸 복수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노 범죄라는 것은요, 바로 우발적으로 그 즉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갖다가 화나게 하고 나를 때렸다 그래가지고 그걸 즉시 뭐 이제 뭐 5분 내에 10분 내에 바로 즉시 일어나는 건데 이 사람이 6시간 후에 들어가가지고 마스터키로 따고 들어가고 말입니다. 네. 그럼 6시간 동안 참지 않고 그것을 곰곰이 기억하고 있다가 복수를 했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자수를 할 때도 네. 경찰의 어떤 처치, 대응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경찰청으로 원래 갔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자수를 하는 것도 방법도 좀 특이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초동 대처, 자수를 대처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네. 이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장 큰 경찰서로 데려다 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서울경찰청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장 큰 경찰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택시 운전사가 경찰청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이요. 예, 서울경찰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으로 갔는데 이제 자수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의경이 2명 있었고 경사가 1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히 형사를 불러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시는 대로 거기서 바로 이제 경찰을 불러가지고 데려가게 한다든지 내지는 경찰청에서 바로 즉시 조치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 네. 그냥 종로경찰서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없는 거죠. 예, 종로경찰서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다시 택시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택시를 타고 갔기에 망정이지 마음이 바뀌었으면 안 할 예, 수 마음이 있는 바뀌었으면 거예요. 사실은 이 수사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거고 저 사람의 수법으로 봐가지고는 혹시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저 사람이 그 자수를 하는 방법도 좀 특이하다.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수사를 하는 분들은 역시 거기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수하러 왔는데 이 매뉴얼이 없다 그래요. 매뉴얼이 있었으면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피의자, 용의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 이게 그 매뉴얼이 없다는 없다는 말이 안 겁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경찰청에서 조치를 못하고 서울경찰청입니다. 결국 이제 종로경찰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고양경찰서로 압송을 해가지고 뭐 수사는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국민들로 하여금 네. 원래가 치안 유지, 범죄 예방 그리고 수사 이것이 업무 경찰이 아닙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낙연 총리가 질책도 했고 민감령 네. 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이 이 장대호가 자수하기 전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경찰이 그 모텔로 일하는 모텔로 찾아가서 갔었어요. 장대호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그때도 좀 자세히 조사를 했으면 수사를 했으면 뭔가 나오지 않았겠냐. 그렇죠. 그건 이제 수사 부분인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왜 16일 날 그 한쪽 팔이 나와가지고 지문을 확보했다 그랬잖아요. 지문을 확보해가지고 피해자의 신원을 확보한 겁니다. 이 피해자의 신원을 확보해가지고 주변 탐문 수사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해자가 묵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로구에 있는 모텔로 경찰 2명이 찾아갑니다. 네, 거의 특정해서 간 예, 거예요. 특정히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한 종업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본 적이 없냐라고 사진을 뒤밀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지금 피의자가 자고 있다가 1층에서 나온 겁니다. 장대호가. 예, 장대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대호한테도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본 적이 없냐 그랬더니 시치미를 뚝 떼고 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대호가 나서서. 자,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제 CCTV 없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8일하고 13일 날, 8일 날 살해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사건 13일 당일. 날, 예, 사건 당일이 8일입니다. 네. 그날하고 13일 날이 지워져 있는 이 장대호가 삭제를 했거든요. CCTV 중에서 그 부분을. 이제 그거를 이제 디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지워졌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CCTV가 고장이 잘 난다. 작동이 잘 안 되는 때가 있다. 또 이렇게 둘러대요. 그걸 믿습니까? 글쎄 경찰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그렇다면은 모텔 숙박장부라는 거 있잖아요. 숙박장부를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뭐 그건 뭐 보여줄 수 없다 뭐 어쩌고 하면서 안 보여줍니다. 네. 그럼 모텔 사장한테 좀 연락을 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얘기를 안 해줘요. 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 CCTV 셋톱박스가 있는데 이거 전체를 좀 복사해 주느냐 얼렁뚱땅 하는 거죠. 근데 경찰들은 이 얼렁뚱땅 할 때 모텔 이 숙박복을 안 보여줬다든지 네. 모텔 사장 번호를 안 알려줬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여기서 바로 좀 더 캐고 들어가든지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장의 어떤 전화번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되는데 바로 그냥 돌아가요. 돌아갔다가 물론 5시간 있다가 한 6시간 있다가 뭐 갔다는 거예요. 11시쯤에. 근데 그때 이미 이 장대호는 이제 싹 종적을 감춰가지고 떠난 거예요. 모텔을. 그랬다가 무슨 그러나서 이제 자수하러 간 그렇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17일 새벽에 결국 자수를 하러 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대호가 느끼기에 경찰이 나를 한번 찾아왔었고 그렇죠. 피해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네. 그러면 내가 자수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어. 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네. 자수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수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면 자수입니다. 근데 아까 바로 잡았으면 체포잖아요. 그렇죠. 이 체포하고 자수가 어떤 차이냐면 나중에 양형에 있어서 이 자수는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자수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또 감경해 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태도로 보면 뭐 강경시킬 사유는 감경 사유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그 후의 태도로 보면 어쨌든 좀 그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